오늘 교육은 약 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제가 앱스코에서 제공되고 있는 학습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소개에 따른 직접 접속하셔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좀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PC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접속하신 다음에 한번 연습해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꼭 PC로 접속하셔서 한 번쯤 저와 같이 데모도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연구를 위한 필수 해외 학수 정보원의 기초 개념과 활용 방법인데요. 결국은 해외 학수 정보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찾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초 개념과 함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찾아보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저희 앱스코어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앱스코어에 대한 소개를 한 슬라이드로 추가해 봤습니다. 저희 앱스코어는 일단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구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 우리나라 도서관과 또는 우리나라 연구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술 정보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 분야별로 좀 따지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북, 그 다음에 통합검색 솔루션, 이런 다양한 학술 자원들을 우리 연구원들을 위해 또는 학생분들을 위해, 대학원생분들을 위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일러두면 좋을 법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앱스코 호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앱스코 호스트라는 말은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이 앱스코 호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코 호스트 또는 저희 데이터베이스 자체 다 이름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앱스코 호스트에서 돌아가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Z세대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좀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Z세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Z세대들이 이제 IT 기술에 익숙함을 또 느끼고 또 사교생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SNS를 자유롭게 좀 이용하는 분들이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Z세대 분들이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IT 기술에 굉장히 익숙함을 느끼지만 또 이에 반해서 알고 있음에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 검색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가 오히려 이렇게 Z세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이런 Z세대들의 검색의 정확성 또는 중립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정보 검색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면 약간의 어떤 노력만 해주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검색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내용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Z세대이든 Z세대가 아니시든 정보 검색하실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꿀팁 1탄은 저희 앱스코에 사실 그 공식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코 코리아라고 네이버 블로그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제가 매달 2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꿀팁이라는 걸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올려놨는데요. 1탄을 올려놨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and 오나 불리한 연산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 연산자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and, 오와 나 이 세 가지가 불리한 연산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만 잘 사용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and부터 볼까요? and는 두 가지 키워드를 예시로 하단에 표시해 드렸는데요. SNS and Addiction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색하시게 된다면 SNS라는 단어와 Addiction, 중독이라는 단어 두 가지 단어를 모두 포함한 결과값을 얻어내시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자, 두 번째는 오와
컬리지 오와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색하시게 된다면 이 컬리지라는 단어와 유니버시티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만 만족되더라도 검색 결과로 표현해 드릴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낫은 앞에 있는 건 검색되되 뒤에 있는 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연산자인데 보통 이 낫 연산자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 and와 or만 잘 사용하시더라도 굉장한 효율을 느껴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좀 앞으로 나가 보면 이 and와 or 연산자를 사실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게 2단어씩이었지만 2단어, 3단어, 5단어, 10단어 섞어주실 수가 있는데 그 섞어주실 때 반드시 하나 포함하셔야 되는 기호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어떤 기호가 눈에 보이시나요? 네, 괄호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괄호를 넣는 이유는 자, 예시로 좀 보면 SNS 오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뭐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오와 소셜 미디어 사실 SNS라는 단어가 약간은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사실은 해외에서는 소셜 미디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반대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SNS나 페이스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SNS라고 검색해도 사실은 소셜미디어까지 100% 검색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SNS도 검색해보고 싶고 소셜미디어도 검색하고 싶고 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도 만약에 검색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오화 연산자를 붙여주시면 좋겠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만 만족되더라도 되니까. 그럴 때 SNS 오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오와 소셜미디어 바로 닫고 and addiction이라고 검색하셔야지만 정확하게 addiction이라는 단어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셋 중에 한 가지 단어를 포함한 검색 결과 값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걸 굳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검색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연산자들은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앱스코스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포털 사이트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학수 데이터베이스, DBP나 키스 이런 학수 정보원에서부터 또 해외 또 다른 학수 정보원들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거의 모든 학수 정보원들이 이 연산자들은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코드 제가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연산자들 이렇게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건 잠깐 여러분들도 프린트 되어 있으니까 받도록 하겠고요. 조금 학술 검색을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포털 사이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하루에도 한 10번, 못해도 한 20분, 30분 들어오는 포털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자,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맛집을 검색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가 해화역이죠? 그렇죠? 해화역 근처니까 해화역 맛집을 검색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해화역 맛집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레스토랑 이름, 음식점 이름 다 좋습니다. 머릿속에 단순히 떠오르는 데라도 좋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피제리아오. 리아오 이렇게인가요? 맞나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김밥 천국도 좋고요. 김밥 좀 해볼까요? 다른 데 볼까요? 무지개. 무지개. 자, 제가 일부러 두 가지를 한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피제리아오는 아무래도 피자를 파는 곳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피자를 어제 저녁에 먹었습니다. 오늘은 먹기 싫어요. 그래서 피제리아오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제가 빼고 검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기를 넣고 앞에 보이시나요 혹시? 빼기는 거? 한 번 더. 무지개라는 곳은 혹시 뭐 파는 곳이죠? 한식. 네. 또 한식은 먹어가지고 이건 중식을 먹고 싶어서 이것도 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화역 맛집이라는 검색 결과 중에 이 단어, 두 번째 단어를 제외한 검색 결과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산자에서 한번 이루어
또 견주어 봤을 때 이 빼기는 and일까요? or일까요? not일까요? not이겠죠. 제가 아까 not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자 이것처럼 not이라고 쓰여져 있진 않지만 이런 빼기라는 기호를 통해서 포털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검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예시가 그겁니다. 제기호 속도 한 칸 띄고 빼기 차라고 했을 때 사실 제기호가 동물이잖아요. 네. 동물의 속도 말고 동물의 속도를 알아보고 싶은데 차는 좀 빼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런 식으로 검색하시는 겁니다. 구글 네이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하단에 검색어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되더라도 연산자로서 여러분들이 검색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다는 거. 마라톤, 우와, 경주라고 하시면 마라톤과 경주 둘 중에 하나만 만족되더라도 검색 결과로 나오겠죠. 그런데 구글에서는 대문자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보통 키보드에 엔터 위에 우리 원화 표시랑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보드에서는 바로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예전 키보드는 그 기호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상세 검색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두 단어나 세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한 단어처럼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쌍따옴표를 넣어주시면 정확하게 일치한 검색 결과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와일드카드, 알 수 없는 단어 검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서울 맛집 찾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짜장면 짬뽕은 별로 땡기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검색식을 만드시면 될까요? 서울 맛집 하시고 네, 맞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스페이스 한 칸을 꼭 띄워주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미세 플라스틱,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 말고도 미세 먼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보고 싶습니다. 즉, 미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오와 연산자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하시면 좋을까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미세 먼지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미세 플라스틱 연산자 중에 오와 미세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걸 괄호를 써서 만약에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세라는 단어 앞에 뽑아내고 and 하시고 괄호한 다음에 플라스틱과 먼지를 오와 연산자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괄호 닫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 조합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그냥 재미로 제가 붙여놓은 건데요. 최근에는 블로그 홍보들이 굉장히 교묘해져서 이런 것들도 지금 안 먹히게 되어 있는데 좀 몇 년 정도 전까지는 이 옷바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블로그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데이트하는데 여자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여자분들이 교제하는 분들이 오빠이시기 때문에 오빠랑 다녀왔다고 이렇게 같이 키워드를 넣어주시면은 블로그 포스팅에 실제 맛집들을 잘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잘 모르시나요? 정말 기억하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은 맛집 하시고 오빠랑이랑 같이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개인들이 직접 방문한 블로그 포스팅을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연산자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혹시 어려우셨던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없으신가요? 저도 가끔 교육을 듣는데 저도 교육 들으면서 느끼는 건 꼭 질문 타임이 되면은 다들 고개를 숙이시고 저도 사실 고개를 숙이는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개를 숙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도서관에 대한 내용도 좋으시거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자, 두 번, 그냥 아까 해화영 맛집 할 때요. 네네.
띄어쓰기 한 거는 다른 뭐 역할이 있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 뭐 해주셨습니다. 말씀이라고. 네, 지금 띄어쓰기에 대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검색하는 것과 이렇게 검색하는 것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네. 그렇죠. 자, 해화역 맛집과 해화역 띄고 맛집 요거를 이 그 포털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워낙에 많은 정보들이 같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화면이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입니다. 해외 학시 정보들 찾아보실 수 있는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인데 여기에서의 그 띄어쓰기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맛보기로 살짝만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 아까 그 미세 플라스틱이나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 만약에 검색하고 싶으실 때 미세 플라스틱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다. 근데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시죠. 이렇게 붙여 쓰시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진짜 딱 한 단어인 경우만 검색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이크로라는 단어와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총 5단어 안에 있을 때만 검색 결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마이크로 뭐뭐뭐뭐 플라스틱 제목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초록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검색 결과로 나열이 됩니다. 정리하면 당연히 이렇게 검색하는 한 단어로 검색하는 게 당연히 두 단어로 검색하는 것보다 검색 결과는 좁혀져서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나는 좀 늘려서 검색하고 싶지만 결국은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 결과만 원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쌍따옴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따옴표를 이용해 주시면 정확하게 일치한 검색 결과만 얻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포털 사이트에서는 진짜 워낙에 많은 정보들이 검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붙여 쓴다든지 띄어 쓴다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결코 차이점이 바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띄어쓰기는 이렇게 진짜 샤워역과 맛집은 사실 띄어써도 상관없는 두 단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로 상관없이 이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아까 띄어쓰기 사이에 4개의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면. 조금 시끄러워서 안 들렸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띄어쓰기가 그 앱스토어에서는 네네. 마이크로 뭐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사이에 아예 없거나 아니면 최대 많게는 네, 최대 4단어, 최대 네. 5단어까지 말씀드립니다. 5단어가 들어가도 그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 땡 플라스틱 또는 마이크로 땡 플라스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두 가지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또는 어떤 컨텐츠에 대한 유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요거는 저희 업계 쪽에서 쓰는 용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학술 검색하실 때 요 두 가지 유형들을 잘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또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전자저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전자저널이라고 하는 건 실제 학술 출판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학술 출판사가 제공하고 있는 형태가 보통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저널이라고 명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저널은 실제 학술 저널을 제공하고 있는 그 출판사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에머랄드, 스프링거 네이처, 엘스비어, 세이지, 와일리, 텔레안 프란시스 이런 해외 학술 저널들을 제공하고 있는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단순히 그냥 예시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사실 이 전자저널과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VS라고 썼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되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은 또 전자정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학술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1차 출판사, 그 출판사의 학술 저널들을 일정한 라이센스 협약에 따라서 한 인터페이스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 자체 내에서 여러 학술 출판사의 학술 저널들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정보원을 학술 DB 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특징이 다양한 출판사의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보실 수 있으면서 그 부분을 주제 분야나 컨텐츠나 자료 유형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목적이나 아니면은 컨텐츠 유형에 따라서 색인 초록 데이터베이스 또는 원문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용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하단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되어 있는 예시가 저희 앱스코가 있고요. 또 프로캐스트, 또 제이스터, 웹오브사이언스, 스코프스, 또 우리나라 정보원인 DBP야, 키스, 교보스콜라 이런 정보원들도 엄밀히 얘기하면 다양한 학술 출판사에서 한 곳에 모아놓고 서비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술 DB 쪽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 DB의 별도의 인터페이스 이름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아까 일러두기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었는데 네, 앱스코 호스트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하나씩 끼워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앱스코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 학술 데이터베이스 층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앱스코 호스트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데이터베이스가 아카데믹 서치 컴플리트라는 저희가 줄여서 ASC라고 부르는 전 주제 분야, 모든 주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학술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들도 굉장히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데 약 8,700여 종 이상의 매거진과 저널의 원문을 PDF 형식이나 HTML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중에 7,600종 정도 이상이 피어 리뷰 저널이라고 해서 실제로 요거는 학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어라는 뜻이 직역하면은 동료 또는 피어 리뷰라고 하면 동료 심사이거든요. 말 그대로 학술지, 인정받은 학술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컨텐츠가 원문으로 7,600종 정도 제공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의 그 연구하시는 주제분을 좀 봤는데 학과를 좀 봤는데 경영경제에 관련된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BSC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라는 정보원이 있고요. 당연히 경영경제 비즈니스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학술 정보원으로서 마찬가지로 경영경제 관련된 저널과 매거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정보원이 있습니다. 줄여서 또 ES라고 간단하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에듀케이션 소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요. 당연히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로서 하단에 보시면 약 2,000여 종 정도의 저널 원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사실 교육학 하면 에릭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에릭. 이 에릭이라는 사이트는 미국 교육부 산하에 에릭이라는 센터가 있어서 그 에릭이라는 센터에서 만든 제작한 누구든지 접속하실 수 있는 무료 홈페이지자 정보원인데 그 정보원에서 교육학과 관련되어 학술 저널들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런 정보원들이 있다라고 찾으실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에릭이라는 정보원에서 약 1,000여 종 정도는 에릭 내에 색인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이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원문으로 교육학 분야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에릭에서 색인되어 있는, 에릭에 포함되어 있는 학술 정보 중에 약 900종 정도는 또 원문으로 제공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방대한 양의 학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요 예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이렇게 인터페이스. 자, 이 인터페이스에 접속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속하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하시겠죠? 네. 어떻게 이 인터페이스에 제가 들어와 있을까요? 오늘 교육의 주체가 어딘지 아시나요? 도서관입니다. 네, 도서관. 여기가 어디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 검색이라는 메뉴가 상단에 있는데요. 이 자료 검색이라는 메뉴를 탭해 보시면 하단에 드랍다운으로 여러 메뉴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두 가지 형태 배우셨죠? 학술 DB라는 형태와 전자서전이라는 형태를 배우셨습니다. 앱스코에 학술 정보 중에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를 접속하시기 위해선 이 메뉴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지 그 링크를 보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히 학술 DB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단서가 또 있겠죠? 국외 쪽에 들어가 주시면 저희 엑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 DB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ASC라고 되어 있는 게 전 학문 분야의 학술 DB 링크이고요. 경영경제,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또 MLA라고 하는 것도 사실 오늘 제가 조금 포함시켜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어문학과 인문학, 민속학 관련되어 있는 학술 정보원이고요. 이 정보원은 원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색인 초록까지만 제공하고 있는 정보원입니다. 또 하단에 소시 인덱스 및 풀텍스트도 사회학이나 사회복지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또 여기 에듀케이션 소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학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도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떤 거 클릭해 볼까요? 일단 전학문 분야 보관하고 있는 ASC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의 첫 번째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한번 다들 클릭해 보실까요? 접속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도서관 홈페이지가 아니라면 이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료 검색에 국외 학술 DB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앱스코스트 ESC를 클릭해 주시면 저와 같이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걸 앱스코스트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혹시 이벤트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참여하실 거거든요. 네, 저희가 소정의 상품들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이니까 요거는 굉장히 쉬운 예시라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예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으시면 그 키워드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거든요. 자, 일단 최근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오염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 과학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정도로 새로운 이슈인 만큼 관련 용어들을 찾아보고 세계적으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자, 다양한 방법으로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시기 위해서 키워드들을 개발해 내셔야 되는데 그 키워드 개발해 낼 때 새로운 연구 분야라서 확보된 키워드가 없을 시 결과값에서 여러분들이 검색 결과를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키워드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키워드를 한번 선정해 볼까요?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비즈라는 게 그 여자분들 조그맣게 그 반짝반짝이라는 거 비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즈, 굉장히 작은 그 물체들을 비즈라고 하는 것 같고 또 해양 오염과 관련되어서 키워드들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외학술 DB이기 때문에 영문 변환해서 검색을 할 건데요. 제가 검색한 결과값에서는 물론 이게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20번째, 30번째 결과값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이렇게 20번째, 30번째에 이렇게 마이크로 플라스틱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용어들을 찾았습니다. NPS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 어느 저자는 NPS라고 단순하게 만약에 썼다면 물론 마이크로 플라스틱과 많이 같이 썼겠지만 그러면 마이크로 플라스틱 해볼까요? 그리고 마이크로 비즈 그다음에 NPS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와 연산자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한글로는 검색이 안 돼서 변환을 해야 한다. 네, 저희 변환이 있어요.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게 있어요. 영문으로. 자동으로 변환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 앱스코는 해외학술 정보이기 때문에 보통의 컨텐츠들이 거의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영문이 기본이십니다. 네. 한글 변환으로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바로를 넣어주신 뒤에 또 다른 키워드들을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해양 오염 말고 우리가 그대로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면 조금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키워드를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나 지금 뭐 사이는 별로 안 좋지만 일본에 대한 연구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 단순히 키워드를 뭘 입력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라고 하면 그렇죠? 또 일본이라고 하면 재팬이라는 단어들을 입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연구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되더라도 검색 결과를 뽑고 싶다라면 당연히 우와 연산자를 묶어주실 수 있겠죠. 당연히 이 뒤에도 바로로 해야지만 엔드와 우와가 구별되면서 정확한 검색 결과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괄호를 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못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괄호가 없다면 요 NPS, and 코리아, 즉 그 and가 먼저 진행이 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재팬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만 포함되더라도 검색 결과를 나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칙 연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 괄호를 넣어주셔서 and와 오와 연산을 구별시켜 주셔야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물론 이 내용들이 지금 약간 이공계 계열이라서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혹시 다른 키워드 검색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즉흥에서? 없으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결과 보시게 되면 제한자라는 게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제한자는 뭐 전문 제한자, 참고문헌 제공 제한자, 그 다음에 피어 리뷰, 학술저널 제한자, 출판 연도 제한자, 자료 유형별, 주제별, 뭐 출판물별 다양한 제한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한자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단순히 몇 가지만 좀 잘 사용하시면 좋을 법한 그런 제한자는 전문 제한자. 왜냐하면 원문이 제공이 되고 있는 컨텐츠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출판사의 컨텐츠를 협약에 따라서 컨텐츠 여기에 얻어놓는 거기 때문에 일부분의 자료들은 이렇게 색인 초록까지만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도 많이 있어서 전문 제한자를 클릭하시면 원문이 제공되고 있는 학술 컨텐츠들만 다시 한번 검색 결과로 얻어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제한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도 제한자. 나는 가장 최근 10년간 자료들만 좀 찾아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2009, 2019 하셔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주시면 검색 결과를 제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려우셨나요? 제한자들 이런 거 왼쪽에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 결과를 보실 텐데요. 검색 결과는 이렇게 제목 클릭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에
서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어떤 저널에 들어가 있는지, 볼륨 이슈 정보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초록 정보 살짝 보여드리고 주제명과 함께 원문이 제공될 때 원문 링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PDF 전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DF 전문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PDF 뷰어가 나타나면서 원문을 보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시켜서 여러분들이 PDF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원문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프린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그 원문 링크가 또 있었죠. 바로 HTML 풀텍스트입니다. 이거는 텍스트 형식으로 이 인터페이스 자체 내에서 이렇게 원문이 보이고 그 원문을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이 바로 보실 수 있는 형태가 제공된다면, 즉 PDF가 아닌 HTML 원문이 제공이 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도 이 안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이렇게 눌러주시면 HTML 전문이 기계어지만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번역본을 이렇게 보여드릴 거니까 HTML 전문이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구나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네. 번역을 갖다가 전문가가 번역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그냥 구글 번역하고 구글 번역이 비슷한 그런 건지.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어 번역이기 때문에 구글 번역과 비슷하게 참고만 하실 수 있도록 단순하게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구글 번역처럼 해드리는 거니까 이걸 바로 보시고 맹신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네. HTML 전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이게 차이가 뭐 있는 걸까요?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HTML 전문이 제공되고 있을 때만 이렇게 그 원문 형태로 번역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PDF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매거진이나 일부 이런 학술 저널 중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들을 HTML로 이렇게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 같은 경우에는 제공이 될 때도 있고 제공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매거진 쪽에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거진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고 싶으신 경우가 많이 있으셔서 매거진에 들어가셔서 HTML 형태로 보시고 바로 번역해서 참고하시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HTML 같은 경우에는 저널이 아닌 매거진 쪽에 좀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PDF에 다시 들어온 이유는 PDF도 저희가 어떤 복사본이 아니라 직접 만든 PDF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들도 전부 다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번역 도구가 많이 있으시죠? 네, 뭐 네이버라든지 네이버에서 요새 뭐 팝하고 라는 것도 있고 구글 번역기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네. 단순히 이렇게 복사하실 때 한 가지의 더 이 복사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바로 이 원문을 보시고 내 걸로 만드시려고 하는 경우, 다른 말로 하면 참고 문헌을 만들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참고 문헌이라고 하면 내 연구 논문에 내 레포트에 참고사항으로 문헌으로서 증거를 남긴다라는 그런 형태를 참고문헌 또는 인용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인용이나 참고문헌 리스트를 작성하실 때 사실은 형식을 전부 다 지켜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십니다. 그리고 그 형식들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식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 다양한 형식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리는 기능이 이 오른쪽 중간쯤에 노란 색깔 문서처럼 생긴 모형을 클릭하시면 서지정보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단에 드랍다운 메뉴처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근처 대학교에서 저기 S대에서 대학원생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수료 아직 못했지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학위 논문 쪽에서 이 APA 형태를 기본 형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APA는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미국 심리학회에서 최초로 제정한 형식인데
이걸 두루두루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공계열이나 이런 쪽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제가 드래그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뭐 시카고 형식이나 하버드, 그다음에 NLA, 그다음에 하단에 이공계, 그 의학 쪽이나 간호학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밴쿠버 스타일까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식들을 자동으로 완성시켜드려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용 형식 만드는 기능들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인용 형식을 만드는 기능은 국내 학술 콘텐츠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또 구글 스칼라 많이 사용하시죠? 구글 스칼라에서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인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예시였고요. 그 다음에 인용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까 불일반 연산자가 네네. 그냥 관료를 하지 않고 그냥 나열해서 언제 오고 나 이렇게 있으면 순서가 그냥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네요.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네, 우선순위 무조건 엔드 연산자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엔드가 중간에 껴 있더라도 엔드를 먼저 네, 맞습니다. 하고 5월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낫인가요? 아니면 5월랑 낫은 또 낫은 그 엔드랑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화 연산자와 엔드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엔드와 낫이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오화가 맨 나중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를 넣지 않는 순간 그쪽부터 먼저 검색이 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화 하나의 그 키워드가 검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엔드에서 검색된 것들은 그대로 검색이 되면서 오화 연산자 그대로 검색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못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5월은 제일 마지막에 네, 연산하고 엔드하고 낫이 있으면 동시에 네, 네, 맞습니다. 연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엔드와 낫이 먼저 검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화를 넣는 순간 그 오화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로를 오화 연산자 안에 묶어주시는 게 더 중요하십니다. 동의어 요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동의어를 개발해내시고 같이 오화 연산자로 묶는 이유는 당연히 어떤 저자는 이 단어를 쓸 거고 어떤 저자는 저 단어를 쓸 거고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우리가 검색해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고급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급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클릭해 보시면 좀 열어놓은 지 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은데 고급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검색창이 세 가지로 늘어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 늘리실 수 있고요. 다시 줄이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연산자를 여기 같이 적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줄에 쓰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으실 겁니다. 너무 길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냐면 A, A 다시, A, 그다음에 A 다시, A 이렇게 해서 오화 연산자들은 동의어들과 함께 이렇게 한 곳에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또 다른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엔드 연산자와 같이 묶어주시면 보기도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칸에서도 관료를 다 묶어줘야 되나요? 네. 따로 안 묶어주면 어떡해요? 해볼까요? 한번. 조금 이게 제가 예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괄호 없이 하더라도 검색 결과가 동일했거든요.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그대로 이 괄호 없이 검색하시게 된다면 이게 에러나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조건 제가 괄호를 묶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소개들이었는데요. 일부러 좀 시간이 걸렸지만 천천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외에도 고급 이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따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1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도서관에 다시 교육이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급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요 주제어를 이용하는 방법, 이게 가장 기본 중요한 또 고급 이용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연산자 조합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교육적인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 정도만 오늘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약속드렸다시피 하단에 이벤트 같이 참여를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는 클릭해 보셔도 좋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그대로 보셔도 좋은데요. 어려운 이벤트가 아니라요.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 보시면 저희 이벤트에서 원하는 배너가 하나 딸랑딸랑하고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배너를 클릭하시고 이벤트에 추첨 이벤트에 이렇게 서밋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는 이벤트라는 이름에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이벤트에서 접속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있죠. ESC, BSC, 에듀케이션 소스 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셔도 좋으니까 접속을 하셔서 이 5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첫 번째 결과값 또는 두 번째 결과값에 PDF 원문 바로 옆에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고 움직이는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거기 여러분들 성함, 이메일 주소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이벤트에 등록이 되신 겁니다. 간단하시죠? 그 5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뽑은 이유는 가장 뷰티가 가장 키워드들로 조금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뽑아냈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5가지 중에 2가지의 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는 그 로고가 보이실 겁니다.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5가지 다 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으신 물건을 검색하시면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로고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물건이 하나 있죠? 저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라고 하니까 사실 하나밖에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이벤트는 자, 인터페이스 접속하셔서 아까 보셨던 이 5가지 데이터베이스들 중에 하나를 접속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카데미 서치 컴퓨터에 접속했습니다. 여기 접속하실 수 있으시죠? 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요거는 상관없으십니다. 네. 우리 데이터베이스 접속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ASC 접속하시면 접속했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접속하셨죠? 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아까 5가지 중에 키워드 하나 입력하면 되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뭘까요? 뭘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이렇게 입력하시면 뭔가 검색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검색 결과값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에 뭔가 딸랑딸랑 하면서 보이는 로고가 있으실 겁니다. 맞나요? 네. 1번에 나올 수도 있고 2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1번에 나왔네요.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나요? 혹시 요 ASC라고 되어 있는 요 클릭하셨나요? 자, 클릭했을 때 하단에 이렇게 홍보하는 배너가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전주제 들어가라고 하셨죠? 네. 요거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BSC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연습이 안 하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떴는데 네. 딸랑딸랑 있을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네, 다들 찾으셨나요? 그래서 이 로고를 클릭하시면 팝업 창으로 여러분들이 응모창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함, 그다음에 소속 도서관은 밑에 리스트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 하시고요. 사진 한번 더 드는데. 사진 한번 더 그거 눌러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히읗이 있어요. 쓰시는 게 아니라 드랍다운 눌러서 네. 끝은 뭐 다시 뒤로 돌아가시죠. 이름 써요. 아, 다시 해줄 수 있어요. 팀해줬으면 혹시 다른 방법창이 같아요. 이 PC 그 브라우저 특성상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 이름은 한 번 더 준비해야 되죠? 네. 버전이 낮아서 좋았어요. 이번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앱스코도 저희가 크롬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까요? 네. 아, 네. 지금 여기 있는 브라우저가 네, 저희가 좀 익스플로러 낫죠. 9이라서 네, 저희가 네. 지금 이 학교가 다 이메일 버전이 다 제공자는 똑같거든요. 있습니다. 이러면 나가게 하면 됩니까? 네. 그게 끝나세요. 보여야죠. 크롬하고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인데 여기 제가 지금 설치하면서 같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학술 검색하실 때 익스플로러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브라우저는 크롬 내지 파이어폭스입니다. 왜냐하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업데이트도 많고 그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출판사나 아니면 제공사나 저희 데이터베이스 제공사마다 전부 다 다른 형태로서 조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학술 검색하실 때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늘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 거의 안 씁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용자분들이 좀 뭔가 에러납니다. 그럴 때만 네,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 다 크롬 씁니다. 여기서 치자고 너무 괜찮습니다. 다들 하셨을까요? 소속도서관 저희 그 이벤트 상품은 큰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비타 5회. 네. 그리고 요새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 요 애플 에어팟이라고 해서 선 없는 요 이어폰 있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으시다면 선 없는 이어폰을 손 안에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그렇고요. 따로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거는 저널 위주의 학습 콘텐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단행본이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보실 수 있는 단행본 이북을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이 리스트 기억하시죠? 이 리스트 기억하시는데 이 리스트 구비학습 DB 리스트 맨 하단에 보시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앱스코 이북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과 앱스코 유니버시티 프레스 콜렉션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옵션을 클릭하시면 이거는 저희가 들어가서 어떤 이유인지 한번 좀 살펴봐 드릴게요. 어떤 화면이 검색 결과로 나타나냐면 아까 보였던 인터페이스랑 거의 유사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검색이 됩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해외 학술 이북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술 이북. 근데 인터페이스가 똑같죠? 그래서 이북을 여기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하단에 있는 유니버시티 프레스 콜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트인데 혹시 리스 페이지 아세요? 네, RIS라는 보통 리스라고 불리는 그래서 여기에 리스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걸 오후 4시부터 그 다음 오전 9시까지 보이시죠? 오후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지금 현재 4시 되기 2분 전이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들어가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거든요. 리스의 학술 콘텐츠를 살펴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 여기에 UPC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유니버시티 프레스 콜렉션이고요. 유니버시티 즉 대학 출판사의 학술 이북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지금 한 3만 5천 권 정도 이북이 좀 더 늘어서 지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북들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로 이 인터페이스는 동일하니까 두 가지 이북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북 이용하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만 딱 말씀드리고 맞춰드릴게요. 이북은 학술 저널과 이용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저작권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PDF는 전체를 전부 다 다운로드 하실 수 있지만 이북의 PDF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에서 보시는 거는 뭐 1페이지부터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어디든지 다 살펴보실 수 있지만 저장하시려고 할 때 페이지 저장하시려고 할 때 한 번에 저장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부터 다음 99페이지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했을 때 딱 100페이지만을 여러분들이 PDF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의 첫 번째부터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영구 저장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낙낙서 하니까 그건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네, 네,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시면 이 PDF는 영구 소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저장하실 수 있다는 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좀 긴 시간이고 또 예정된 시간보다 몇 분 더 지났지만 네, 집중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일단 마치면서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추후에 제가 바로 하는 거 아니니까 계속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